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컨설팅 진행의 양한나입니다. 분명히 꼭 써야 할 곳에만 돈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늘 빠듯하고 여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소득을 늘리면 무엇보다 가장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자산을 잘 관리하고 성공적인 재테크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소비와 같은 잘못된 습관은 고치고 계획적인 재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재무 설계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무 상담을 받고 나면 금전적인 효과도 물론 좋지만 무엇보다 심리적인 안정을 찾으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저희 머니컨설팅의 전문가들과 함께 인생의 밑그림을 함께 그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에는 재무와 부동산 설계를, 화요일과 목요일은 재무와 보험 설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머니컨설팅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023153-2599번 전화 주시면 되고요. 013-3366-0120번으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또 저희 홈페이지도 있죠. www.cntv.co.kr 들어오셔서 문의글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에서 전해드리는 특별한 재무설계 머니컨설팅,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 재무와 보험, 부동산에 관한 이슈 점검과 알찬 정보 전해주실 분들이죠. 송종목 자산관리연구소의 송종목 소장과 이승훈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이승훈 소장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늘은 재무와 부동산 고민 상담 모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023153-2599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013-3366-0120번으로 문자 주셔도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전화 상담 연결됐다고 하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 상담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어서요. 문자 상담부터 가겠습니다. 6513님이 보내주셨네요. 임신 4주차입니다. 태아보험 상품이 너무 많은데 어디에서 어떤 보험이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태아보험 고르는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네, 현재 태아보험 가입을 고민 중이신데요. 임신 4주차에서 선택하면 좋을 태아보험 상품 뭐가 있을지 좀 알려주시죠. 예, 일단 태아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중요한 점은 22주 전과 후로 들어갈 수 있는 특약의 내용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태아보험을 가입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다고 하시면 22주 전에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임신을 하시게 되시면 병원을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게 되는데, 그런 검사를 받던 와중에 혹시 결과가 안 좋은 결과가 조금이라도 나오게 되면 태아보험을 가입을 하고 싶어도 보험회사에서 거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태아보험을 가입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22주 전에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 웬만하면 좀 빨리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태아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대부분의 분들이 아이가 30세까지 보장을 받는 짧은 기간의 보험을 가입을 할지, 아니면 이왕 가입을 하는 것을 아이가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길게 보장을 받는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현재 몇몇 가지 태아보험 중에서는요, 30세까지 보장이 되도록 짧게 가입을 하고 나서도 나중에 30세가 됐을 때 원하시면 100세까지 연장을 해주는 보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많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좋고, 향후에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다시 보험을 들지 못하는 상태가 되더라도 기존의 보험을 마음대로 100세까지 연장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 차라리 짧은 기간으로 보장을 받는 보험을 일단 가입을 하셨다가 나중에 연장이 되는 기능을 활용하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님, 이 태아보험 같은 경우는 빨리 가입할수록 좋다고 하니까요. 최소 22주 전에는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또 우선은 30세 만기로 가입을 하시고 나중에 100세로 연장할 수 있는 상품도 있다고 하니까요. 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전화 연결도 한번 해보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고민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네, 네, 서초구에요. 네, 이수역 옆에 세양 아르비치에 주상 복합형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 면적이 48평이 좀 대형 아파트거든요. 네, 48평이고요. 예. 네, 그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은데 네. 그 일대가 앞으로 좀 전망과 매수를 해도 좋은지. 네, 그다음 또 곁들여서 이 아파트가 주상 복합형이더라고요. 네. 주상 복합형이 비교적 인기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 두 가지 정도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어떤 목적으로 이 주상복합 아파트 매수하시려는 건가요? 그쪽이요. 네. 이수역과 접해 있어가지고 교통편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주안적으로 보고 매수를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실거주 목적으로 알아보시는 건가요? 실거주도 네, 좋고, 네. 예. 투자도 할 수 있으면 좋고요. 네, 투자도 되고 실거주도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네, 알겠습니다. 자, 서초구 이수역의 이 주상복합 아파트 주변 지역 전망과 또 주상복합 아파트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지금 잠깐 제가 못 들은 게 있었는데, 지금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라고 그러셨죠? 서초구 이수역 옆에 네. 세양 아르비체. 세양 아르비치 아파트요? 네, 주상 복합형 아파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도 보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네네. 자, 지금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수역이 이제 4호선과 7호선이 더블 역세권의 환승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있는 형태가 됩니다. 여기 두 동짜리 있는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주상복합 형태가 되는 건데,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주상복합이 어떻다 그러셨죠? 주상 복합형이 비교적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인기가 없다? 예. 예.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예. 네. 그래서 일단 입지를 보게 되면은, 지도를 좀 넓게 보자 그러면은, 이 주변 일대로 해서 이 정보사 터널이라고 해서 장제 터널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 정제 터널이 개통되게 되면 단순히 터널이 하나 개통된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요. 사실은 여기가 이제 서초역을 지나서 테일한로를 직접적으로 연결해주는 곳이다 보니까 강남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이수역 주변 일대의 어떤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가격들이 이로 인해서 사실상 최근에 좀 많이 가격이 상승한 부분도 있고, 네. 어쨌든 개통 전이기 때문에 개통 이후에 교통 편의성까지 증대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가격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일대가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두 동짜리고 또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네. 그래서 사실 대단지로 되어 있는 어떤 대규모 아파트에 비해서는 인지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가격 상승분은 사실 크진 않았습니다. 그동안.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지하철역이 워낙 가까우니까 전세가라든가 이런 건 대단히 높게 형성돼 있을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월세를 받는 거라든가 이런 세를 받는 목적으로는 좋습니다. 공실 발생하지 않고 꾸준하게 수요는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매매가 어떤 차익을 노리기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가격 자체가 그렇게 변동성이 별로 없어요. 떨어지지도 않으나, 왜냐하면 전세가라든가 이런 게 탄탄하게 받쳐주니까. 그렇지만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상복합이면서 두 동밖에 안 되는 사실상 나홀로 단지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주상복합이 왜 인기가 없냐면은, 주상복합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 아파트 구조랑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구조도 아니고요. 네. 주상복합 자체는 사실은 상업지역이 많이 지어지잖아요. 이 주상복합 아파트도 지금 현재 상업지역에 지어진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기존의 아파트 같은 거는 이종 주거지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거지역에 지어지다 보니까 그 주변 일대가 우리 아파트 말고도 다른 아파트로 들어서게 되고, 소위 말하는 주거벨트가 형성이 되게 되면서 그쪽에 여러 가지 어떤 편의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상업시설이다 보니까 주변에 아파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편의성은 좋아요.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주거벨트 형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쾌적성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주상복합이 약간 트렌드성이어갖고 좀 유행이 지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인기가 별로 없고, 단지가 크거나 어떤 상징성이 있는 거라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으나,
이런 것들은 그냥 월세를 받는 목적으로 구입하시는 거는 바람직하지만 어떤 투자 목적으로서 나중에 양도 차익을 노리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그 매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네. 현재 이 주변 지역 전망은 좀 괜찮긴 한데요. 이 네네. 문의 주신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2동짜리인데다가 주상복합이다 보니 대규모 아파트에 비해서는 가격 상승을 좀 기대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매매가로 차익을 보시기보다는 수익형으로 임대를 놓기에는 좋다고 의견 주셨네요. 네네. 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자, 그럼 다음 전화 상담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세요? 네, 제가 작년에 네. 최소 주택 구입이라 네. 내 집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네. 집을 구입을 했는데요. 한 1억 원 정도 대출을 했는데 금리 조건도 좋고 그래서 한 대출이자 2.6% 정도 나오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여유 자금이 생기면 우선 대출부터 다 상환을 하려고 했는데 네. 워낙 금리가 좀 저렴하다 보니까 네. 이 돈을 다른 쪽으로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 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현재 금리가 좀 너무 낮죠. 이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투자처를 좀 알아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송정목 소장님께서 알려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고정금리인가요? 아니면은 변동금리인가요? 지금 변동금리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대출 이자가 변동금리로 2.6%라고 하시면 사실 굉장히 낮은 대출 이자인 건 맞고요. 이렇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다른 데 투자를 하시게 되면 좀 더 높은 수익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자를 내는 것보다는 더 많은 어떤 여유 자금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거는 제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네. 사실 저축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아주 우리가 계산기를 다루듯이 계산적으로만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그걸 다른 데 투자를 하실 때 손실을 보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또 아무래도 대출을 갖고 있다 보면 조금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라면 너무 계산적으로 2.6%밖에 안 되니까 다른 데 투자를 해서 뭐 5%, 6%의 수익을 한번 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왕이면은 그냥 여유 자금이 있을 때마다 중도 상환을 좀 하셔서 대출을 먼저 갚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대출을 갚을 때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너무 빨리 갚아도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을 갚아 나가시고, 그리고 나서 대출을 다 갚으면 그때부터 그 당시에 맞는 올바른 저축을 해가면서 자산을 불려가는 게 맞다고 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우선은요, 여유 자금이 생기셨을 때 중도 상환 통해서 대출을 갚는 게 먼저일 것 같다고 하시고요. 또 다만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는 선에서 갚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전화 문자 상담 받아봤습니다. 아직 연락 못 주신 분들도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거든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013-3366-0120번으로 문자 주셔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는 실제 사례자들의 재무 상황 검토해보고요. 더 자세하게 재무 설계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이번 시간은 어떻게 하면 내 돈을 지킬 수 있을지, 또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재무와 부동산 컨설팅 시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자님 사례 살펴볼까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30대고 아내도 공무원입니다. 연말정산 때 환급을 더 받기 위해서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펀드에 가입을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은퇴 후 교직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많이 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네, 이번 사례자분은 30대 교사시고요. 또 공무원 부부신데요. 연금저축펀드 가입과 세금 관련해서 질문 주셨네요. 우선 이 사례자님 상황부터 살펴보죠. 예,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두 분 다 공무원이십니다. 한 분은 교사시고 한 분은 공무원이시고요. 나이는 이제 3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고 자녀가 지금 두 분이 계시죠. 지금 이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을 좀 가입을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공적연금을 받을 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을 같이 가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같이 받게 되면 세금을 좀 더 많이 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따라서 공무원이신 분들은 내가 공적연금을 받을 때 개인적으로 드러났던 연금 상품 때문에 더 세금을 많이 내지 않을까라는 이런 불이익에 대한 부분을 상담을 원하시는 겁니다. 네, 이 공무원이셔서 연금저축을 가입을 했을 때 뭐 세금을 더 내거나 불이익은 없을지 걱정하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우선 연금저축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많을 것 같아서 우선 연금저축은 뭔지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예, 일단 연금저축계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개인들이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을 좀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게 만들어 놓은 제도고요. 개인들이 사실 연금을 준비하라고 하면은 가입을 사실 잘 안 하기 때문에 세액공제라고 하는 세금을 환급해주는 어떠한 당근을 같이 제시를 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을 할 수 있는 거는 뭐 과거에 여러 번 변화가 있었지만 현재 있는 제도를 보면 나이에 상관없이 아무나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가입 조건도 소득이나 직업이 없더라도 아니면 소득이 많거나 적더라도 상관없이 다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현재까지는 1년에 1,800만 원까지 납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분들이 이제 400만 원까지, 연에 400만 원까지만 돈이 들어가도록 이제 가입을 하고 계시고요. 세금 혜택적인 부분을 보면 납입을 하신 금액에 대해서 15% 또는 12%의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세금을 조금 돌려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의무 보유 기간을 보면 뭐 중간에 원하시면 언제든지 해지를 하실 수도 있고 원하시면 돈을 꺼내 쓰실 수도 있지만 국가에서는 이제 연금으로 쓰기를 원하고 거기에 대한 당근으로 세액공제를 주는 거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돈을 찾아 쓰시게 되시면 일정 부분의 페널티를 좀 물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상품으로는 은행의 신탁 상품도 있고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도 있고 증권회사의 펀드 상품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연금저축은 뭐 나이나 소득, 직업에 상관없이 가입을 하실 수 있고요. 세액공제라는 장점이 있지만 꼭 연금으로 활용해야만 유리한 상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사례자의 경우에는 교사시고 또 배우자는 공무원이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 걱정하시는 부분이 은퇴 후에 공적연금이나 사적연금도 같이 받게 되면 정말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네. 예, 지금 보시게 되면 사실 2013년도 1월 1일자로 이제 세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 2013년도 1월 1일 이전에는 사실은 이렇게 공적연금을 받으시는 공무원이라든지 교사분들은 이런 연금저축 계좌를 가입을 하시게 되면 일정 부분의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 1월 1일자로 세법이 개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가입을 하셔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예전의 얘기들 때문에 아마도 계속 불이익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내용을 좀 살펴보면 기존에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쳐서 은퇴 후에 연간 60만 원 이상의 이제 연금을 받게 되시면 세금을 좀 더 많이 내야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세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내가 공적으로 받는 공무원연금이나 아니면은 교직원연금을 제외한 세액공제를 위해서 연금저축으로 가입한 그 상품에서 1년간 1,200만 원 이상으로만 연금을 받지 않으면 특별하게 세금을 더 내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1년에 1,200만 이상의 연금을 받게 되시면 거기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조금 더 구별을 해서 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연금을 개시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공적연금을 제외하고 내가 따로 들어놓은 연금에서 1년간 1,200만 원 이하의 연금을 받게 되시면 밑에 나와 있듯이 55세 이후에 이제 받게 되는 연금에 대해서는 5.5%, 70세가 넘어가서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4.4%, 80세가 넘어가서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3.3%의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혜택이 더 많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연금을 받았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보면, 지금 이분이 이제 나이가 36세이시고, 향후에 이제 25년간 근무를 하신다고 가정을 하면, 한 60세나 61세에 은퇴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이 은퇴를 한 이후에 개인적으로 들었던 연금저축 계좌에서
40년간 연금을 받겠다라고 연금을 신청을 하신다고 가정을 하고 이분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교직 생활을 하는 동안에 연애 400만 원 정도만 납입을 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이 400만 원씩 납입을 하고 연말정산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교직 생활을 하는 동안 25년 동안 총 받는 세금의 환급액을 보면 1,2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돌려받는 혜택을 좀 받으실 수가 있고요. 지금 운용하는 단계에도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적금이나 예금을 가입을 하게 되면 매년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15.4%라는 이자 속세를 내야 되는데 지금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연금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2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동안에 한 번도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을 개시하기 전까지로 쭉 뒤로 미룰 수 있는 또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사학연금으로 한 250만 원 정도의 연금을 개인적으로 받는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연금저축으로 개인적으로 가입했던 부분에 대해서 매달 96만 원 정도의 추가적인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정이긴 하지만 매달 한 346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아서 노후 생활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이분이 고민을 하셨던 내가 공적연금을 받는데 따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가입했던 사적연금 때문에 어떠한 세금을 더 많이 내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세금 혜택을 받으시고 노후자금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세금 혜택도 받고 노후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 가입을 할 때 고려할 사항이나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나와 있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증권회사의 펀드 상품이 있고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이라는 것이 있고 은행의 연금저축 신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험이나 신탁 같은 경우에는 금리로 돌아가지만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좀 센 편이고요. 펀드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낮지만 투자로 돈이 굴러가서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상품이 맞는지를 개인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연금저축 펀드를 하시는 게 더 낫다고 보는데 연금저축 펀드를 하시게 되면 사실 이런 교직 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분들,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런 펀드라든지 아니면은 증시 상황에서 잘 아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펀드를 가입을 했다가 수익이 나면 또 다른 펀드로 또 전환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나한테 잘 알려줄 수 있는 똑똑한 담당자를 좀 찾아서 계속 이제 노후 준비를 해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랑은 달리 납입 기간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납입 금액도 원하시면 늘리실 수도 있고 또 어려워지면 납입을 또 중단하실 수도 있고요. 연금을 개시를 할 때에도 내가 언제 연금을 개시를 해야 할지 그 뭐 5년 동안 받을지 10년 동안 받을지 아니면은 뭐 21년 동안 받을지에 대해서 다 결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자유로운 기능들을 충분히 활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에 투자하는 국내형 펀드도 있지만 뭐 해외에 투자하는 해외형 펀드도 있고 뭐 금이나 아니면은 석유같이 또 다른 또 특별한 자산에 또 투자하는 펀드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펀드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지를 잘 알고 계시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본인이 맞는 상품을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또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다양한 자유로운 기능이 있다고 하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사례자님 재무설계 해봤고요. 저희 머니컨설팅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저희 재무와 부동산 고민 해결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또 상담 가능하십니다. 023153-2599번 전화 주시면 되고요. 013-3366-0120번 문자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승훈 소장과 함께 부동산 컨설팅 사례를 통해 투자 노하우 알아볼 텐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대구에 살고 있는 40대입니다.
최근 소형 아파트 한 채를 팔고 6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도심에 투자하란 말을 듣고 서울에 투자하고 싶은데 어느 지역, 어떤 매물을 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네, 현재 대구에 거주하고 계신 분인데요. 서울 지역에서 부동산 장기 투자처를 찾고 계십니다. 그럼 이 사례자님 자세한 상황 분석부터 해볼까요? 네,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대구에 거주를 하시는 40대 직장인 분이신데요. 그 보유하신 자금이 이제 얼마 전에 부동산을 매도하셔서 한 6천만 원 정도 현금을 갖고 도심권 투자를 계획하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 쪽에 투자가 워낙에 많고 또 그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자금 자체는 여유 있는 자금으로서 장기적으로 뭐 7년에서 10년 정도까지 일단 묻어둘 수 있는 자금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도심권 쪽에 투자를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서울에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조금 좋은 지역, 핵심 지역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놔뒀을 때 수익이 클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좀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 서울 도심권의 장기 투자처는 사실 워낙 많은 지역이 있다 보니까 딱 어디를 집어서 고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사례자분께 맞는 매물은 어디가 좋을지 좀 알려주시죠. 네네. 일단은 그 투자할 곳이 여러 군데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어떤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곳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지로서가 이제 뉴타운 개발도 있고 재건축 개발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겠습니다만 좀 개발이 어느 정도가 다 완료가 됐을 때는 궁극적으로 남는 것은 그 부동산의 특징인 부동성 때문에 입지가 어디 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지가 좋으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면서, 그리고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잘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이제 한강변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면 이제 한강변에 대한 기본 관리 계획이 나왔었는데, 요게 날짜가 올해 이제 8월 24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이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 기존 그 전임 서울시장이었던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예산 문제라든가 어떤 그 경기 위축으로 인해서 진행이 되지 않다가 이번에는 소제목에서 보셔도 알 수 있듯이만 중앙정부랑 서울시랑 협력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도 어느 정도 기존보다는 조금 확보가 된 걸로 보여지고 또 추진력이 좀 있게 진행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고요. 내용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 보시게 되면 한강하고 도시랑 연계를 하겠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한강이 어떤 좀 단절돼 있었던 느낌이었다면 최근에는 그 정비가 되게 되면서 공원도 생기고 주변 일대의 섬의 접근성도 좋아지고 세빛섬이라고 해서 인공섬도 만들어냈고요. 이런 형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만들겠다라는 취지를 갖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그 나들목이라든가 보행 육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설치가 될 계획이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그 한강이 조금 더 친숙한 이미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문화적 공간을 창출시키겠다라는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액으로도 이 한강변 주변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충분히 있고요. 이쪽 쪽에 투자하시게 되면 이런 개발 계획이 어느 정도 그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충분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투자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 한강과 도시를 연계한 한강변 개발 계획 구체적인 내용도 살펴봐야겠죠. 우선 개괄적인 개발의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네, 개괄적으로 보시게 되면 일단 그 한강 전체를 7개 정도의 권역 구상도로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시게 되면은 그 르네상스 사업에서 개발했었던 그 지역과 어느 정도 일맥이 되는데요. 마곡 상암 지역서부터 풍납, 암사, 광진, 그래서 중간에 여의도 이촌이라든가 합정, 양평, 당산이라든가 반포, 한남 지역들, 압구정, 성수 지역, 그리고 영동 지역, 잠실, 뚝섬 지역까지 이렇게 7개 권역으로 나눠서 각각의 특징에 맞게 거기에 지금 현재 지리적 입지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지금 개발이 될 계획입니다. 네, 7개 권역의 구상이 나왔네요. 그럼 이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각 권역별 해당 지역과 또 개발 방향에 대해서도 미리 파악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이 7개 권역에 대해서도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예, 한 개씩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마곡 상암 지역인데요. 지금 상암동 쪽은
그 공원이 많죠. 예전에 난지도 쪽을 이제 공원화해서 노을공원이라든가 하늘공원, 그리고 평화의공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마곡지구도 이제 개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서울 화목원이라든가 주변 일대로 해서 그 공원화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한강 숲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 마곡지구 자체에다가 선착장 같은 거를 만들어서 많은 공원들이 있다 보니까 연계가 되다 보니까 강변에서 사람들이 쉽게 걸어다니면서 조깅할 수 있는 그런 코스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그 좀 쾌적한 환경 위주로 가겠다. 그래서 생태와 친수라는 제목을 갖고 개발하려는 곳이 마곡과 상암 이 일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북은 항상 연결을 하는데요. 두 번째 권역이 이제 합정, 당산동 쪽 라인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밤섬과 선유도 라인서부터 위쪽 홍대까지 연결되는 가장 큰 권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의도서부터 이제 홍대거리, 그 다음에 선유도 아래쪽 양평동 일대까지 해서 수륙 양용버스가 지금 다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발전소 부분을 지금 지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화가 되게 되면은 바로 위쪽으로 이제 공원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선유도공원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찾는 그런 그 공원이 됐는데요. 이 주변 일들에서 어떤 그 실질적인 미래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수륙 양용버스까지 운영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들도 많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개발을 계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섬과 선유도 그리고 여의도 이렇게 세 가지 섬과 그리고 그 위쪽에 홍대까지 다 개발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수혜지로서는 이제 여의도 지역의 이제 아파트들과 그 다음에 당산동, 양평동 지역들 그리고 위쪽에 합정동은 양화대교 건너서 오른쪽 편에 있는 당인리 발전소 주변 일대 합정동까지 이렇게가 좀 투자처로서 각광을 받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홍대 위쪽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그 위쪽서 또 예전부터 이제 걷고 싶은 거리라든가 피카소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이 됐었는데 이러한 한강 사업의 연계성에서 미리미리 개발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구비가 된다고 했을 때는 홍대 문화상권 그리고 아래쪽 내려오게 되면서 당연히 발전소의 공원화 그 아래쪽에 한강까지 이어지는 그런 그 전체적인 그 문화관광지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 권역은 여의도 이촌입니다. 여의도 이촌 같은 경우가 이번에 이제 시범 사업으로 가장 먼저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한강숲을 조성하고 또 기존에 있는 민족공원하고 연계한 그런 개발 계획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민자 사업하고 진행되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도 발표했지만 노들섬도 지금 개발 계획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17년도에 지금 시행이 돼서 19년도나 20년도 경쯤이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가장 빠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반포 한남 권역입니다. 반포 같은 경우는 이제 세빛섬이 완성이 돼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찾는 그런 그 명소가 됐고요. 바로 위쪽으로 이제 한남 뉴타운이 아직 개발 진행 중입니다만 이것이 개발되는 시점이 됐을 때는 그 서울의 딱 중심부로서 가장 큰 어떤 파급력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노드섬 개발과 그리고 세빛섬 같은 것들의 관광 활성화 이런 것이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이시고요. 다섯 번째 권역으로는 압구정 성수 권역인데요. 이쪽 역시도 상당히 좀 인지도가 있고 집가가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개발됐을 때의 어떤 그 부동산 가격 상승의 프리미엄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서울숲하고 연계한 것들 그리고 그 성수 중고급 지역 같은 경우가 이제 패션 뷰티 디자인 빌리지를 조성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한강 여행 코스까지 진행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 지역 일대를 편안하게 육로로 걸어갈 수 있는 형태도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죠. 여섯 번째로는 영동, 잠실, 뚝섬 곳입니다. 수상 레포츠를 좀 활성화시킬 그럴 예정인 곳인데, 국제교류복합지구라고 해서 이제 개발되는 현대자동차 부지가 이제 여러 가지 계열사랑 들어올 부지인데요. 거기와 지금 기존의 종합운동장까지 개발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될 예정이고요. 그 바로 위쪽으로 인해서 한강 리버버스를 운영하게 되고요. 덮개공원을 조성해서 한강까지 쉽게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돼서 수상 레포츠의 중점, 수변활동의 거점 지역을 만들겠다라는 취지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일곱 번째 권역은 풍납 암사 광진 쪽입니다. 자, 이쪽은 아차산서부터 암사 생태공원, 또 풍납 토성, 자, 이런 것에서 볼 수 있겠지만 역사적인 것과 관계가 깊죠. 그래서 개발 위주는 아니고 이제 생태학적으로 보존을 해주게 되고요. 관리 차원이 들어가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역사 유적 보존 및 활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실제로 사람들이 도보로 다니면서 좀 쾌적한 환경을 맞이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행교로 확장해서 자전거 접근성도 개선되고 한강 여행 코스로 강변 역사 탐방 코스로 그런 조성될 예정인 그런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7가지 권역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특성에 맞는 개발을 하려는 것이 바로 한강 개발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승훈 소장과 함께 한강변 개발 계획에 대해서 7개의 권역을 나눠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개발 계획에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알아두면 좋을 팁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예,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사실은 그 개발이 되는 곳과 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일거에 다 한꺼번에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개발이 되는 곳은 이슈화가 되게 되면서 수급의 이동량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부동산들은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는 입지가 가장 중요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곽에 있는 지방도시보다 도심권에 투자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요. 이 도심권에서도 양극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어디를 투자해야 될지 투자하지 말아야 될지가 나뉘어지게 되는데 일단 쉽게 판단하게 되게 되면 한강변을 중심으로 서울의 딱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일대로 개발 계획도 확고하게 서 있고 입지적으로도 가장 좋은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반포 같은 경우나 이런 것은 상당히 가격이 높고 또 한강 아파트 중에서도 조망이 되는 것과 조망이 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심하게 나듯이 한강변 일대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우리의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질적인 측면의 변화가 높아지다 보니까 가격은 더욱더 높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 수준의 증가분보다 한강변 자산가치 증가분이 훨씬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서둘러서 투자를 해놓으시게 되면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투자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이 한강변을 중심으로 꾸준히 가격 상승이 이뤄질 전망이니까요. 서둘러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네요. 자, 지금까지 이승훈 소장과 함께 부동산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시청하시면서 또 궁금하신 점이나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59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컨설팅 사례에 대해서 요약해 보고요. 계속해서 실제 투자 가능한 추천 부동산 매물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오늘의 컨설팅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부동산 투자 유망 지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승훈 소장님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예, 오늘 2가지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양평동 사가 쪽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양평동 사가가 최근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곳이 준공업 지역이면서 한강변이면서 9호선의 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통 편의성도 상당히 좋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강변에 대한 개발 수익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는 준공업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겹쳐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물에 대한 개요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9호선 선유도역에서 도보로 한 2분 정도 걸립니다. 상당히 초역세권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룸 구조로 되어 있고요. 5층에 2층, 그다음에 방이 2개, 거실, 주방, 욕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경쯤 완공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가장 매력적인 것은 가격이겠죠. 2억 1,900만 원의 초소액 매물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가장 저렴한 매물에 속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포인트를 말씀드리게 되면 9호선 선유도역에서 2분밖에 거리지 않은 역세권이다. 예, 단순히 지하철역 2분이 아니고요. 이 9호선 선유도역을 이용하게 되면 여의도까지 두 정거장밖에 되지 않고요. 마곡지까지 한 4-5 정거장만 가게 되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강서권에 있는 가장 큰 업무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마곡지구와 여의도를 접근하는 데 대단히 좋다. 그리고 이 본 양평동 4가 일대 주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거기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자리 창출이 있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그래서 전세가가 대단히 높습니다. 자, 직주 근접형 입지고 높은 전세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요. 전세가도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맞이했기 때문에 전세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매매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빼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중공업지 개발. 요게 이제 16년서부터 진행이 될 걸로, 바로 내년서부터 본격적인 시행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고요. 한강변에 대한 입지에 대한 개발 계획도 17년서부터 본격화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금 현재 타이밍에서 투자하기가 최적기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자, 위치를 보시게 되면 바로 위쪽에 이제 선유도 공원이죠. 그리고 여기가 여의도입니다. 예, 그리고 바로 위쪽에 이제 합정동, 홍대 상권이 나타나게 되는데, 본 매물지에서 도보상으로 선유도역까지 2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고요. 2호선인 당상역까지도 한 8분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 그것도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이용객이 있다는 2호선과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주변 일대로 여의도나 마곡지구로 접근하기 쉽다. 그리고 서울시의 최상위 개념인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 3핵 중에 한 곳입니다. 하나는 도심권, 하나는 강남, 그리고 하나가 바로 영등포 권역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나 서울시에서 영등포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거고, 또 강변이라든가 역세권 주변 일대를 얼마나 많이 대대적으로 개발할 건지가 간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서울 중심권입니다. 도심과 강남, 그리고 바로 영등포과 여의도 권역이 개발될 계획이 있고요. 중공업 지역이 종합발전계획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나오게 되면서 계속 완화를 시켜주고 있는데요. 중공업 지역이 그 서울시 전체 면적의 3%밖에 되지 않지만 실제로 일자리는 11%가 넘습니다. 그만큼 원석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런 원석 같은 곳을 다이아몬드로 바꾸겠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죠. 양평동 4가에 대한 개발 조감도입니다. 바로 앞쪽이 이 선유도 공원이고요. 개발이 됐을 때는 굉장히 높은 고층 형태로 갈 걸로 보여집니다. 중고급 지역 같은 경우가 400% 이상의 용적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진행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미리 선점 투자해 놓으신다면 상당히 높은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한강 수변 지역 정비 계획입니다. 이쪽 일대로 여의도, 합정동, 당산 양평 일대, 선유도랑 여의도랑 이쪽 일대가 개발이 될 걸로 개발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권역으로서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주변의 수변 지역이 개발됐을 때 이런 형태가 된다. 상당히 멋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 상승이 꾸준하게 이루어질 걸로 보여진다. 정리하자 그러면 고선 역세권이고요. 중고급 지역에 속해 있는 매물이면서 또 한강변에 대한 개발 수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저렴한 것. 매매 가격이 2억 1,900만 원, 전세가 2억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입니다. 9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도 좋을 것 같은데 3,000에 80만 원. 그래서 융자를 가져가시게 되면 3,9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면서 수익을 얻는 방법. 그리고 금액이 적어서 투자하고 싶은데 좀 꺼려하셨던 분들은, 망설이셨던 분들은 망설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불과 1,000만 원의 투자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한 아주 저렴한 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주택입니다. 자, 성수동도 이제 중공업 지역인데요. 양평동보다 어떻게 보면 인지도가 더 많겠죠. 그리고 2호선 라인에 지나가는 곳이고, 이 일대가 워낙에 높은 고가의 아파트들이 많은 곳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2호선 성수역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가 걸리고요. 사용 면적이 39.84제곱미터인 투룸 구조입니다. 6층에 4층 매물이고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옵션도 많이 제공이 되고, 또 방 2개 욕실 구조가 됩니다. 내년 3월 내지 4월경쯤 완공이 될 예정이고, 매매가는 2억 6천만 원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추천 포인트는 역시 중고급 지역 개발됐죠.
지난달 이제 한 달 반 정도가 됐네요. 10월 13일 날 발표를 해서 중공업 지역을 본격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주변 아파트가 그 트리줍이라든가 아니면 갤러리아 포레 같은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당히 강남 못지않은 고가의 아파트들이 질비한 그런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했을 때의 높은 시세 상승이 가능한 지역이다. 그리고 성수역 앞쪽으로는 지금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여러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계속 주거 환경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수동 일대에는 어쨌든 입지적으로는 한강, 강남 바로 앞 그 건너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시세 차익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주변에 서울숲공원이라든가 한강변이 인접해 있고 중랑천들이 있어서 상당히 쾌적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수역 주변이고 이 일대가 지금 전부 중공업 지역이 되어 있죠. 한강변도 가깝고 서울숲도 가깝고 중랑천도 끼고 있어서 상당히 좋죠. 바로 건너편에는 압구정동과 청담동이 있는 곳입니다. 성수동 IT산업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계속하게 되면서 지금 상당히 많은 변모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전에 그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나왔었던 전략정비구역 조감도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분당선 교통 호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교통 편의성도 증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2호선뿐만 아니라 신분당선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좋겠고요. 자, 매매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매매 가격은 2억 6천만 원이고요. 전세는 2억 1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은 약 5천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월세도 3천에 80에서 85만 원 정도는 무난하게 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출을 활용하셔서 1억 8천을 활용하게 되시면 역시 5천만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수 지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 역세권이면서 역시 강변하고도 멀지 않고 그다음에 중공업지 개발이 제일 본격화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입을 수 있겠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국제교리 복합지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강남 일대는 워낙에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영동대교 다리만 건너게 되면 바로 만날 수 있는 이 성수동 일대가 지금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잠실대교나. 그래서 이쪽 주변 일대가 강남의 이제 대체 도시로서 한번 얘기가 나온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또 개발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고 시행이 실제로 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수익을 얻는 데 있어서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성수동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인지도가 있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로서 상당히 좋은 그런 매물이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우 소장과 함께 부동산 투자 유망 지역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소장님께서 무료 세미나도 준비하고 계신다는데요. 2016년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 및 투자법이란 주제로 강남구 논현동 거평타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매주 목요일 2시에서 4시 사이에 열리니까요. 방문하시기 전에 꼭 전화 주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저희 머니컨설팅에서는 전화 문자 상담 항상 열어놓고 있는데요. 재무와 부동산 상담 필요하시거나 추천 매물 궁금하신 분들은요. 0231532599번 전화 주시면 되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방송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무료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자, 머니컨설팅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또 전국적으로 눈이나 비가 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우산 꼭 챙기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